네, 국가보훈처가 광복회 카페 수익 수천만 원을 부당 사용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광복회장이 비자금 유용 의혹이 있었고요. 보훈처가 감사를 벌여왔는데 어제 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용 규모, 비자금 규모, 사용처 이런 것들 내놨는데 보니까 뭐 이발, 마사지, 한복, 양복 구입 이런 용처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김원웅 회장은 절대로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전체 한 6,100만 원 정도의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김원웅 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보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000만 원도 굉장히 이렇게 흔히 우리가 말해서 자금 세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자금의 흐름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원을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탁이 있었다. 예, 자금 세탁의 형태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어떤 나오는 모습이, 거고 어떤 형태? 뭐 굉장히 이제 나누었겠죠. 네. 뭐 예를 들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뭐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 감사에 대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감사 결과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 1,000만 원 중에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김원웅 회장이 입었던 한복, 그다음에 입었던 양복, 네. 그리고 기타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되지만 일단 뭐 감사 결과에서는 이제 이발소, 그다음에 마사지 예. 장소까지 나왔다고 하니 사실 이게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독립 유공자의 예.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네. 업체가 운용되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독립을 위해서 그 북풍한설에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고 그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유공자들의 장학금이 과연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정말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면 금액의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자금 출처가 국회 내에 있는 카페의 수익금이고 이 카페가 원래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게 이름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헤리티지 815라고 하는데 소통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쭉 들어가면 이제 소통관 있고 이제 기자들하고 저도 이제 뭐 기자들 만나면 안에서 커피를 먹자고 할 때 그러지 말자 나가자 바깥에 어차피 우리가 커피 한 잔 사는 거 이 전액이 유공자의 장학금으로 간다면 한 잔을 먹더라도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희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했는데 원래는 그 국회 내에서 영리사업 특히 광복회에서 영리사업 하는 게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태도였는데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는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허가가 났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헤리티지라는 카페가 있고 중간에 납품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납품업체를 중간에 끼우고 원래 원가 발주가 안 되었는데 발주되는 것으로 해서 돈을 이제 광복회로 그 헤리티지에서 광복회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어떤 그 원가를 사지도 않았는데 그 샀다고 계정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3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700만 원 원가를 올려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업체를 거쳐서 나왔다고 이제 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익금이 6,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쓴 돈이 총 5,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라 물론 이제 이거는 감사 결과고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훈처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수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가 드러나면 어느 정도 그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아까 그 금액보다 국민들의 실망감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양형 기준에 보면 이게 이제 횡령이잖아요. 원래 광복회에서 그 장학금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그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흔히 말해서 착폭이라고 하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광복회장이 그 돈을 가지고 갔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죄명상으로 횡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시청자분들께 좀 뭐 실망하실 거나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을 거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1억 미만이면
이게 감경 요소는 마이너스 4개월이니까 벌금밖에 안 나오고 예. 가장 중한형을 만들어봤자 2년 6개월이라서 이게 집행유예 범위 내에 들어가는 형량이 나와요. 왜냐하면 6,100만 원에서 그게 1억 이상으로 넘어가야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금액 6,100만 원으로는 사실상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수사를 통해서 아마 그 공검 횡령 숫자가 굉장히 커지면 금액이 커지면 뭐 범죄의 어떤 그 형태가 굉장히 중한 그리고 굉장히 좀 계획적이고 또 범죄 수익을 많이 은닉했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만약에 뭐 계속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에서는 또 다른 강제 수사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웅 회장은 지금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뭐 직원들의 과잉 충성으로 좀 비자금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황상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뭐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지금 이제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 내용은 담겨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당연히 김원웅 회장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충성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팩트는 분명히 통장으로 일정 부분 1,000만 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100만 원이 따로 만들어진 부분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정말로 몰랐을까라는 점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의혹이 횡령뿐이 아니라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TV조선 보도 내용인데 김 회장이 한도가 없는 법인카드를 개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사용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뭐 가족들 식비로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렇게 쓴 돈이 9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 회사들은 보통 사교 같은 걸로 징계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광복회 정관을 좀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네.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이 이제 말단 공무원, 말단 직원들은 징계 대상에 이렇게 쫙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네.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떻게 징계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럼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하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미 다 지나가는 일이지만 잠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를 하나 드려드리는 건데 검찰총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 검찰총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징계를 하는 판단권자고 그게 대한 결정권자지. 아마 예. 광복회 같은 경우에도 광복회 회장이잖아요. 직원이 이런 문제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파면이 나올 수도 있고 해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광복 회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정관을 좀 찾아보니까 예. 뭐 출석위원회 과반수 그리고 재직위원회 3분의 2 가 만약에 찬성을 하면 광복회장의 해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광복회에서는 그런 어떤 그 총회를 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어떤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광복회 안에 있는 징계 절차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예. 그 이외의 정관상에서 그런 어떤 총회를 통해서 김원웅 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달리 판단할 예.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이건 이제 드리겠습니다. 광복회 내에서 그 거취 관련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수사까지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이 법인카드 유용한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기준은 어떻게 배임도 됩니까? 될 수 있고 횡령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예. 이제 중간중간에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 법인카드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카드인 거잖아요. 네. 저희들 법인카드 쓸 때에도 자기 집 근처에서 카드 못 써요. 제가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A라는 지역에서 법인카드 탁 끄면 네. 일상감사에 그냥 바로 감사하시는 그 감사실장한테 바로 연락이 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기준이 예, 촘촘합니다. 엄격하고 그래서 바로 네. 전화가 와. 너 왜 거기 쓰니? 너희 집 근처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주말에서 쓰면 당연히 주말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출장 가서 출장 비용에 그 전에 사전 결제를 받지 않는 금액을 쓰면 그것도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특정 장소, 떨어져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서 이제 그 카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 당국이 인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도 형사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네. 저는 반드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광복회가 민간단체이면서 또 유공자 관련된 법률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네.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데 이러한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광복회 내부에서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징계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판단도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오면서 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불법이 몰랐을 때 우리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사기관이 불법을 알았는데 그 불법을 이렇게 눈을 감는다는 거는 그건 정말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독립유공자 그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선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유공자의 장학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광복회가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에서 부적정한 어떤 돈 그리고 국고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부당한 사용이 존재를 했다면 이 부분은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예. 반드시 수사기관이 밝히고 그 부분에서 관련 법령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첫 지금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었던 삼표 산업인데, 자 그동안 뭐 기업들이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게 해서 뭐 아예 공사를 안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삼표 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이제 중대재해법을 좀 네. 이제 바라보시는데 중대재해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고용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조치, 즉 그 어떤 산업에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이 고용부에서 들여다보는 건데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분명히 그 윗단계를 들여다봤을 거예요. 네. 그 위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관리 책임을 제대로 했느냐,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네가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가 중대재해법에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흔히 말해서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고 중대재해에서 관리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어떤 부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대재해로 들여다볼 수 있고 이게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중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형태로 하나는 조치 의무는 고용부에서 직접 들여다볼 것이고 예. 만약에 고용부 다음에 위에 있는 CEO의 문제는 관리 책임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로 현장 연결해서도 지금 사고 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 발생해서 4명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과거에 사고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대재해법을 보면 유예 기간을 뒀는 건 50인 이제 이하인 같은 경우에 유예 기간을 뒀지만 50인 이상의 사업자는 지금 바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4명의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사망하신 분들이 먼저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이 부분에 만약 관리 책임이나 조치 책임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CEO는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과정에 불법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물론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네. 다양하지만 적어도 저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의 취지만은 예. 절대로 퇴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리 책임이 있다면, 조치 책임이 예. 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이제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재해는 좀 줄어들 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